자, 유형 1번. 함수. 자, 함수의 정의인데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여기가 뭐 1, 2, 3 있고, 여기가 뭐 1, 2, 3 있다고 치면요. 자, 요런 경우들, 몇 가지 경우를 보면, 자, 1에서, 그러니까 요 x에 있는 원소 1을, 요 y에 있는 원소 1에 대응시키고, 2는 뭐 1에 대응시키고, 뭐 3은 3에 대응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x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에 참여하고, 이거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함수고, 그죠? 이런 건 함수가 되는 거고, 자, 1이 1에 대응되고, 1이 또 2에 대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그 x의 하나의 원소가 y에 있는 두 개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이 되게 되면 이건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맞나요?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어, 그 어긋나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1이 1에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됐어. 근데 3은 대응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두 번째 내용에 의해서 자, 1하고 2는 참여를 했는데 요 3이라는 게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3에 대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려면 반드시 모든 원소가 다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고, 즉, 모든 원소가 다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 그 함수값은 각각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같은 함수값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거는 상관없고, 자, 두 개의 함수값, 두 개 이상의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이 함수값이 없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응에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20번.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이 있고 원소 1, 2, 3.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자, 1이 이제 1이 들어가면 그때 함수값은 3이 되죠. 그러니까 1은 3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자, 2가 들어가면 2는 2에 대응되겠죠. 자, 3이 들어가면 자, 3은 1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자,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고요. 왜 안 지워지지? 대응에 참여했고요. 자, 각각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그죠? 하나씩 함수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식도 한번 볼까요? 자, x가 1이면 y의 값은 3이 되겠죠? 자, 1일 때는 3, 자, 이만큼 큰 거니까 2일 때는 4, 3일 때는 5 이렇게 대응되죠? 마찬가지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고 다 하나씩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얘는 함수가 맞다 이거죠? 음. 자, 3번은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여도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x가 1일 때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하면 1이니까 2 곱해서 더하면 5가 되겠죠. 자, 1일 때는 5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자, 여기 2가 들어가면은 0이니까 3이 되겠네. 자, 2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자, 3이 되면은 1이니까 2 더하기 3에서 5가 되겠죠. 자, 3일 때는 5. 자, 같은 함수값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대응에 참여를 했고, 각각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그죠? 얘는 함수가 맞다. 자, 4번. 자, 여기 똑같은 거 그려놓고, 자,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x가 1이면 여기 1이죠? 자, 1 더하기 1은 2니까 곱해주면 1. 1은 1에 대응되고요. 자, 여기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은 4니까 4랑 1 더하면 5죠. 그럼 2분의 5인데 여기 2분의 5가 없죠. 그러면 2라는 원소는 얘 함수값이 없어.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F 그냥 자, x가
2일 때의 함수값, 즉 x가 2일 때는 대응이 없어.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다 이거지. 그죠? 함수값 없음.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시다. 521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하여 자, R에서 R로의 함수의 그래프인 것이라고 했죠. 자,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R에서 R로의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근데 기억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요 x가 요럴 때, 요때 함수값은 없잖아. 그지? x가 얼마 음수일 때 함수가 없죠. 그리고 기억은 땡. 그죠? 얘는 뭐다?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죠. 요때의 함수값도 있고, 요때의 함수값도 있고, 이런 데 함수값이 있고, 근데 그 함수값들이 다 각각 하나씩만 존재를 하죠. 그죠? x에 x 하나당 y 하나의 함수값 같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죠? 어, 자,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이때 함수값도 있고, 함수값 있고, 자, 그것도 하나로만 다,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하나씩만 존재를 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함수가 맞고, 자, 그리고 리을도 보면, 모든 모든 x 값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그죠? x가 여기 얼마, 마이너스 얼마일 때는 여기 0으로 함수값 갖는 거고, 요때도 함수값이 있고, 요때도 함수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색칠돼 있으니까, 요때 함수값도 다 있고, 하나씩만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522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니라 요 보기를 보면 얘네들은 다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즉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요 공역에 다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확인해 보면 요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자, 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면 여기다 1 더하면 되니까 자, 2 이상 4 이하입니다. 그러면 2 이상 4 이하인데 여기 보면 y는 2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4 이하니까 여기다 3이나 뭐 3.5 이런 것들은 함수값이 여기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x가 뭐 2일 때 y는 3이어야 되는데 근데 요 y는 3이 여기 공역에 없잖아요. 이게 공역의 원소 아님.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갖지 않는 거야. 2를 대응시킬 원소가 없는 거죠. 요 y라는 집합에는. 그죠?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y가 이렇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1번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자, x제곱의 범위를 찾으면 제곱을 하면 되죠.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9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y가 2 이하인데 얘는 9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안 나오죠. 이거 없죠. 대응되는 함수값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합시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면 일단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던 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왼쪽으로, 왼쪽에 있던 건 마이너스 1이 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없죠.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얘도 함수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4번은 절대값 하면은 x의 절대값은 1하고 3 사이에서는 그대로 1하고 3 사이 값을 갖는 거고, 자, 빼기 1을 하면 빼기 2 그러면 0 이상 빼기 1 0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0 이상 2 이하는 요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요 안에서 다 함수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됐죠? 자, 5번은 직접 해보시고요. 알겠죠? 이런 걸 하나씩 남겨놔야지. 자, 두 번째 유형. 함수값. 자, 이미 앞에서 계속 함수값 얘기를 했는데, 함수값이라는 거는 x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이죠. x에 따라 x의 값에 따라 인 거예요. x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함수값 구하려면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x 대신에 k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식으로 보통 기호로는 fk, 그러니까 fx에서 k에 대한 함수값은 f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정의역이야. 그죠? 근데 그 정의역이 k가 되고 싶은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k가 되고 싶은 거니까 ax 플러스 b가 k일 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 우변에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는 x에는 뭘 대입해야 되느냐? 요걸 정리해서 x를 구해가지고 2항하고 a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걸 x 자리에 넣어라 이거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함수값 그러면 x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이게 여기 정의역일 때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정의역이 x로 안 써 있을 때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x에 따라라고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정의역의 원소인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그때 y의 값이 얼마인가 이거죠.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3번. 자,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생겼대요. 자,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요거는 루트 3이 1보다 크니까 요거 양수죠? 요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자, 루트 3이 1.732 정도 되거든. 1점 얼마야? 그죠? 그럼 1점 얼마에서 2를 빼면 요건 음수라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양수니까 양수, 요 두 배를 해라인 거고, 그죠? 두 배를 하라. 그럼 여기 두 배를 하면 되겠죠? 요거. 요 정의역의 원소에다가 두 배. 그러면 2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음수니까 그냥 써라 이거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를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부호 바뀌니까 루트 3, 루트 3 계산하면 루트 3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거 플러스 2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3. 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524번.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 fx가 아니라 이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생긴 거죠. 정의역, 이게 정의역이야. 그래서 f-2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x-1이 마이너스 2일 때인 거니까 자, x를 구해야 되죠. x-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2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라는 뜻이야. 그 x에다 마이너스 3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는 자, 요게 통째로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때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1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요 괄호 안에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인 거예요. 그죠? 나요? 525번. 자, 0 이상의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했대. 그죠? f3 플러스 f21. 자, 그러면 0하고 5 사이에서는 그죠? 0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질 때는 그냥 1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4고요.
자, 21이면은 5보다 크죠? 그럼 그때는 요 안에 있는 거를 5를 빼래. 5를 빼. 그러니까 F의 21은 5를 빼서 F의 16이랑 똑같은 거고, 여전히 5보다 크니까 5를 빼서 11이랑 똑같은 거고, 여전히 5보다 크니까 5를 빼서 6이랑 똑같은 거고, 여전히 5보다 크니까 5를 빼서 F1이랑 똑같은 거니까 F1이에요.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2가 되겠죠? 더해주시면 정답은 3번 526번. 자,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될 때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줍시다. 이름도 자주 나오니까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x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럼 정수 부분은 무슨 얘기인데요? 자, 우리 요거는 중학교 3학년 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해줬던 건데, 자, 모든 실수는 이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실수라는 거는 수직선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수가 있고, n이라는 정수가 있고, 그 다음 정수, 이거 n은 정수예요. 여기서 n은 정수. 그러니까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에 실수 x가 있다 치면, 그럼 요 x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요 n이라는 요 정수, 요 n에서 요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해서, 어, n 더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길이를 요만큼 거리를 알파라고 하면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때 요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이거. 그죠? 그래서 요 소수 부분 알파는 0보다는 큰 거라고 했고 1보다는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 n-1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요 앞에 뒤가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n-1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정수잖아요. 그러면 이 x를 표현할 때 선생님 요 x n-1에서 n-1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x를 n-1 더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 엄청 많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값을 정해준 거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0보다는 크거라고 1보다는 작은 그런 값으로. 그게 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0. 얼마 이런 느낌이니까 소수라서 소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뭐. 작은 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위 n에서 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수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야 또 그것도 얘도 양수죠 얘는. 여기니까 이 소수 부분은 분명히 양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건 아니고. 그죠? 이건 지워. 그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0 포함이니까, 알파가 0 포함이니까, 이 x값이 정수면은 그냥 n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2.3의 가우스 기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얘 2.3이라는 거는 2 더하기 0.3으로 표현되니까 2라는 거야. 얘는 정수 부분이니까 요게 정수 부분. 그러니까 2.3이라는 거를 2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2 더하기 0.3으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분명히 마이너스 2.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7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수 부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이런 뜻이야.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제 중3 거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거든. 아마 중3 때 그 제곱근 해가지고 나올 때 이런 가우스 해가지고 관련된 거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리수 실수분 실수된다.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뒷부분 가면 제곱근 부분 가서 그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실수 x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요 소수 부분은 그 그 실수 x에서 이 정수 부분 이항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그렇다면 자 요거 계산할 때 있죠? 요거 루트 7이니까 자 f의 루트 7은 요거 2 루트 7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7인데 여기는 루트 7이 분명히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요? 2하고 3 사이에 있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루트 7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요게 정수 부분이다 이거야. 그지? 얘는 2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여기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여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가우스 3 마이너스 루트 7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요거는 2 루트 7이었고 요거는 2라고 했죠? 마이너스 2 그 요거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루트 7 하고 요게 루트 7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의 범위는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오른쪽 게 왼쪽으로 왼쪽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3을 더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7의 범위는 3 0이고 3 1이죠. 그죠? 그럼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요게 정수분 이것의 정수분은 0 여기 0이야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루트 7은 없어지고 계산하면 정답은 4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금방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유형 세 번째. 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의역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을 때 요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죠. x집합을 요걸 정의역 그리고 공역은 여기 대응되는 그런 원소, 대응되어지는 그런 원소의 그 집합, 원소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치역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제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fx 값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요걸 모아놓은 요 fx가 포함되어지는 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인 거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527번. 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알잖아. 직선이면은 한 번 증가하면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감소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마이너스, 이거 한 번 쓰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요거는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감소하는 직선이거든. 야야, 감소하는 직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부터 8일 때까지 변하면 그때 y의 값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느냐? 그냥 이 경계일 때의 값, 이때의 마이너스 10일 때의 함수값과 8일 때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함수가 1차 함수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찾으면 된다. 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역을 찾는 거는 결국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거든. 최대 최소. 그거에서 이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긴 최대값, 여긴 최소값. 그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 넣어볼까요? 그럼 3분의 10,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2니까 이게 3분의 12. 그래서 4네요. 그죠? 요때는 8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면 마이너스 2겠죠.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더해주면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528번. 자, 함수 이것의 치역이 이걸 때라고 해서,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 된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하고 9.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딴 있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그때 x값 구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y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게 y값들이니까 y값 대입해서 그때 x를 우리 반대로 찾자 이거죠. 그죠? 그럼 찾아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3 넣어볼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분의 8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x분의 8이죠.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x는 2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원리는 양변에 x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얘로 다시 나누고 인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구했고 그러면 2는 되는 거고 그죠? 자 또 마이너스 1 y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x분의 8 플러스 1. 그리고 요거는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 불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불편하니까 바꿉시다 요걸.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8 플러스 1이잖아요. 이 1을 이항하고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분의 8이니까 그러면 요거 자리 바꾼다며 이렇게 그러면 x는 y 마이너스 1분의 8인데 마이너스 빼먹고 왔었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분의 8 이렇게 써놓고 y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도 되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1부터는 여기다 넣어볼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x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8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그럼 계산하면 4 4는 함수 맞고요. 그죠? 그 정의역 원소 맞고요. x는 요거 5 넣으면 마이너스 5 빼기 1이면 4분의 8 이렇게 마이너스 2 이것도 맞는 거고 자 9를 넣으면 되겠죠. 자 9를 넣으면 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8 마이너스 1 이것도 맞네요. 그 정답은 3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여기 편하죠?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하시면 돼요. 529번. 자, 정의역이 한 자리 자연수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겠죠? 자, 이거일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다 구하면 되죠. 자, 짝수일 때는 x가 짝수일 때는 2, 4, 6, 8 그죠? 2, 4, 6, 8일 때는 여기다가 그걸 2로 나누고 1을 더하래. 그러니까 자 2, 4, 6, 8은 어떻게 하라고? 2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 그럼 2로 나눠. 1 더하기 1은 2. 자, 요거는 2로 나누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면 2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계산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나누면 3 더하기 1은 4. 자, 나누면 4니까 4 더하기 1은 5. 이렇게 요런 것들이 치역의 원소고 자,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10에서 빼래요. 그러면 1, 3, 5, 7, 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에서 빼는 거니까 10에서 1을 빼면 9, 10에서 3을 빼면 7, 5,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3, 5, 7, 9네. 그죠? 그러면 1, 3, 5, 7, 9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3하고 5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지워주고 3번 한번 지워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7개. 우리 집합 쓸 때는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쓰는 거잖아. 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값들의 모임, 것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3과 3은 한 번만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530번.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원소가 아니라 함수가 이렇게 됐고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4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치역의 원소고 자, 0을 넣으면은 여기 0 들어가면 0이죠. 그리고 자, 1 넣으면 1 넣으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요. 4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2a네. 여기는 1 없으니까 2a는 4니까 a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네요, 이건. 자, 유형 네 번째.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같은 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복소수의 상등이라든지 복소수가 언제 같으냐, 그죠?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는 언제 같은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 함수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그 함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어떤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이면 선생님 f랑 g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만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의역 공역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정의역하고 공역은 모두 모든 실수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인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자,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만 줘요. 그런다면, 요거 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0을 하면, f로 보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g도 보내면, 마이너스 1하고 0을 보내면, 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자, 0은 어디로 가요? 세제곱하면 0으로 가죠. 그럼 뭐야? 똑같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어?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뭐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대응한 거고, 0과 0을 대응한 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대응, 0과 0 대응. 그냥 똑같죠. 요 위에 문자 치우고 보세요, 함수를.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에서는 다르잖아, 그지? 얘랑 다르죠. 왜 여기 3일 때는 3인데 얘는 3일 때 뭐 27이잖아. 3은 27에 대응되고 얘는 3에 3에 대응되고. 대응되는 게 다르니까 다른 함수다 이거야. 근데 정의역을 제한하는 순간 갑자기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서로 같은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이렇게 정의됐어. 그랬을 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그러면 그게 같은 함수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 그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같으면 그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런 조건들 확실하게 이건 정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냐를 물어본다면 요거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531번. 정의역이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두 함수에 대해서 같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정의역 일단 둘 다 정의역 같은 거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같은 거고 그죠? 그때 두 함수가 같으려면 함수값들이 같아야 돼. 무슨 f0이라는 거하고 g0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자, f1이라는 거하고 g1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다. 그럼 0 넣어요. 여기는 f0은 2고요. 자, g0은 b예요. 그럼 b는 2가 나왔네요, 벌써. 그죠? b는 2. 자, 그리고 1 넣어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f1이고, 자, 1 넣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b. 여기 같아야 돼. 근데 b는 2라고 했으니까 b 2에 넣어주면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2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요거랑 요게 주어진 조건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532번. 자, 집합 이것을 정의하고는 함수 fx가 그냥 x래요. 그죠? 자, 서로 같은 함수인 거. 자, 그러니까 뭐예요? 0을
0으로 대응시키고 1을 1로 대응시키고 2를 2로 대응시키는 그죠? x니까 요런 함수를 찾아라 이거죠. 요런 함수를 찾아라. 요 기억 렌팅에서. 그러면 자 기억해볼까요? gx는 자 0을 넣으면 0으로 가죠. 자 1을 넣으면 1로 가죠. 2를 넣으면 2로 가죠. 오케이. 어 맞죠? 요거는 그냥 바로 절대값은 그냥 절대값은 그대로니까. 그죠? 요거는 제곱이니까. 그죠? 자, 0을, 이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x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기억과 같은 이유로 얘도 같은 함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요거는 자, 0을 넣으면, 요 0을 넣으면 0이고, 1을 넣으면 1인데, 2를 넣으면, 자, k2는 4가 되니까, 요것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가 안 되겠죠? 그죠? 함수값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함수는 기억과 니은 정답이 3번이네요. 533번.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자, 두 함수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네요. 자, 서로 같을 때 a-b.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 즉 f-2랑 g의 -2가 같아야 되고 f의 -1과 g의 -1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0과 g의 0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값들은 다 요 안에 있는 이 원소 중에 하나여야 돼.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다 요 안에 나오겠지, 뭐.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1을 넣으면 여기가 이제 4, 2, 8, 8 -8이네. 그럼 0이죠, 0. 계산은 금방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1을 넣으면 -1의 절대값이니까 1,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 넣으면 여기는 2고 -4니까 -2고요. 자, -1 넣으면 여긴 0 되니까 b가 돼요. b를 구했다. a도 나왔네? 이건 해볼 필요도 없겠네? 그죠? 어, 실제로 0 넣으면 0은 a 플러스 b니까 이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게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b는 -2고요. b가 -2니까 여기서 a는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2에서 -2를 빼면 되니까 정답을 4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534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f랑 g랑 같도록 하래요. 그런 집합 x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함수값이 이 함수값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요를 그냥 쓰자 이거야. x제곱하고 x 플러스 2가 같을 때의 x를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은 0. 아이고. 그리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이게 f2랑 g2가 같은 거고 2를 대입하면 2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은 거니까 우리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같은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합 x를 요 2나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그리고 2랑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요거 두 개를 둘 다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 하나 해서 요거를 정의역으로 가질 때도 이 내용에 의해서 함수가 같은 거고 자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질 때도 함수값 같으니까 함수가 같은 거고 요거 둘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질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같으니까 함수가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집합 x를 모두 구하면 이렇게 세 개. 그럼 요 세 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걸 다 찾잖아요. 같아지게 되는 x의 값을 다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저 함수값이 같게 되는 그 정의역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요런 함수가 아니라 요런 집합의 진 부분 집합. 그죠? 진 부분 집합들을 정의역으로 하면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진부분집합이라고 한 이유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니까. 그죠? 보통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공집합이면 함수 뭐 보낼 것도 없는데, 그지? 대응시킬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우리가 이게 두 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3차식으로 나오면 세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세 개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의 진부분 집합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